안녕하세요. 오늘도 화면으로 인사드립니다. 대구 지역의 교육과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FC 정착 현실팀의 박창영 선임입니다.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지만 남은 3월 최선을 다하는 FC님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3월 마케팅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의 가치 플러스를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전환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한국은행에서 드디어 기준금리를 0.5%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 0.75%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말로만 하던 제로금리 시대가 실질적으로 도래를 했습니다. 이 제로금리 시대는 우리가 돈을 모으기가 무척이나 힘들어지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96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시간입니다. 0.75%의 복리로 원금을 굴렸을 때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96년이나 된다라는 거죠. 우리 72의 법칙을 보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표죠.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금리가 5%일 때는 원금이 2배가 되는데 14년밖에, 그리고 3%일 때는 24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리가 2% 내렸을 때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이 한 10년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금리가 2.75%에서 0.75%로 2%가 내렸을 때는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이 약 70년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정말 돈을 모으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 제로금리 사회를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구조가 우리는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앞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이라는 나라를 한번 볼까요? 일본은 현재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금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돈을 빌렸을 때 오히려 이자를 준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은행에서는 0.01% 정도의 금리를 드리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0.01%로 돈을 굴렸을 때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린 시간은 약 한 7만 2천 년 정도 걸린다. 그만큼 이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돈을 모으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고객님들께 권할 수 있는 이 확정 고금리 상품은 정말 미래에 큰 혜택과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1999년도에 은행 금리가 18%일 때 보험회사 금리를 7.5%를 줬습니다. 그때 많은 고객님들께서 확금금리 상품을 가입을 했는데요.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고객님들은 그때 좀 더 많이 해놓을 걸. 왜 내가 10만원, 20만원 밖에 안 했을까? 그때 분명히 50만원 이상 100만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통찰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은행금리가 내리면서 점점 보험회사 금리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로금리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하면 고객님들께서는 정말 많은 돈을 확정금리 상품에 준비를 했을 겁니다. 지금 2020년도 은행금리는 0.75%입니다. 하지만 우리 보험회사 금리는 2.6%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금리죠. 그러면 지금 이 금리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우리 고객님들의 삶을 정말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금리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오래 살지,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변할지 점점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그럼 자산 관리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확실한 자산으로 이동을 하자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간의 가치 플러스라는 상품이 정말 매력적인 상품인데, 우리의 목돈을 가지신 고객님들, 특히나 변액보험에서 기존에 이제 수익이 나거나 저축보험에서 수익이 나 있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 이것들을 계속 변액으로 굴리냐, 수익 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부분을 지켜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시간의 가치 플러스 선납이라는 걸 활용을 한다면 정말 우리 고객님들께 큰 피보험이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선납이란 건 약속한 기간이 되기 전에 돈을 미리 내는 거죠. 일시납이란 개념은 다릅니다. 일시납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걸 완납시키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선납은 우리가 이제 계좌를 두 계좌를 차죠. 예수금 계좌와 우리가 보험료가 들어가는 계좌. 그러면 예수금 계좌에 우리가 미리 돈을 넣어 놓으면 매월 월납처럼 자동이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납을 하면 장점이 뭐냐? 선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적용이율로 할인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보험료를 매우 저렴하게 넣을 수가 있다는 거고,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적용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할인율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시간의 가치 플러스는 2.6%의 적용률을 이제 하고 있고, 선납 기간은 제한이 없이 정기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이제 교육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3월까지만 시간의 가치 플러스 선납이 정기납이 가능하다는 거고,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6개월로 우리가 이제 시간이 단축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최대 1년이죠. 1년으로 이제 시간이 단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47세 최저임금 9천만 원, 10년 납에 월납보험료 66만 4천 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총 납입보험료가 7,900만 원 정도 되는데 선납을 하게 되면 7,190만 원 정도만 넣으면 된다는 거죠. 현재 10년을 선납했을 때는 약 10%의 할인율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 월납을 했을 경우에 107.7%의 환급률을 보이던 것이 119.4%의 환급률을 고객님들께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선납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과세라는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의 가치 선납은 정기납을 하셨을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자, 먼저 비과세 요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시납 보험 같은 경우에 1인당 보험료 1억까지, 그리고 월납 보험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이하를 했을 때 우리가 10년을 유지하게 되면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선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시납 한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도는 할인 전 이제 총 보험료 기준인데요. 내가 다른 일시납을 상품을 가입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1억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시간의 가치 선납을 한다고 했을 때는 비과세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 그럼 우리 FC님들께서 많이 물으십니다. VIP 고객들, 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시간의 가치 플러스 선납이 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진 않다. VIP 고객님들도 충분하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을 보시면 한번 볼게요. 50세 남자 기준으로 해서 보험가입 금액 5억 원, 그리고 10년 납, 월납 446만 원의 상품입니다. 실질적으로 총 납입을 하면 5억 3,60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10년 선납을 하게 되면 4억 8,200만 원 정도, 우리가 약 한 5천만 원 넘게 우리가 보험료를 할인해서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기납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납을 했기 때문에 과세계약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자, 이분께서 70세 시점에 내가 만약에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을 해서 연금을 받게 되면 쭉 받다가 원금까지 받아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년 이후에 내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면 15년 이후부터 받는 금액들은 과세가 될 수 있는데요. 15년까지 받았을 때는 연금 누적 금액이 이제 5억 700만 원, 그리고 이제 할인 전에 내가 총납입 보험료는 5억 3,600이죠. 실질적으로 내가 한 4억 7천 냈지만 할인 전 보험료 5억 3,600이니까 이거보다 이제 작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연금을 중단하고 남겨져 있는 사망보험금을 이제 유가족들이 받아갔을 때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내가 낸 보험료는 내가 그대로 받고 자녀에게 소득세 없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이런 플랜이 가능하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물론 상속 재산에는 합산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확정금리로 상품을 굴리고 내가 낸 돈은 그대로 돌려받고 나중에 남겨진 부분들은 소득세 없이
자녀들한테 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는 플랜, 이런 플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플랜으로 가져간 것이 시간의 가치 플러스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의 가치 플러스 선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더 알아봤습니다. 선납을 1억 원 이하 하신다고 했을 때 다른 일시납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전혀 뭐 비과세 부분을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비과세니까요. 하지만 다른 곳에 내가 일시납 상품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일시납을 1억, 내가 선납을 1억 이상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비과세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진행을 하신 부분이 맞다.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된다. 자, 마지막에 살펴보신 것처럼 합법적으로 내가 낸 돈은 그대로 돌려받고 초과되는 부분은 사망보험금으로 소득세와 관련 없이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플랜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기억하시고 남은 3월 꼭 활용하셔서 소득이 많은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